Well, well, well. Well, well, well. 네, 내 집처럼 편하고 즐겁게 영화를 보는 이곳은 무비스타 소셜클럽 홈 무비쇼입니다. 저는 MC 조우종이고요. 저와 함께 이곳에 거주하는 백은하 기자님, 천재 이승욱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한 주 동안 뭐 저희는 잘 지냈고, 네. 예, 지금이면은 이제 영화제도 이제 그쵸. 마무리가 됐고, 뭐 추석 지나고 네. 부산영화제 지나면 항상 연말 기분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연말 그렇죠. 준비해야 기다려야 되는구나 될 것 이런 같고, 느낌. 예, 네. 그러면서 이제 풍성하게 영화들이 쏟아지는데 그럼요. 네. 이번 주도 보니까 극장가에 정말 굉장히 많이 눈에 띄는 영화들이 엄청 나왔거든요. 아, 안내를 저희가 좀 해드리죠. 네, 라라랜드, 위플래시 이 영화들을 만들었었던 아, 셔젤 감독. 네, 데미안 셔젤 감독의 네. 새로운 영화 바로 퍼스트맨이라는 작품이 극장에 또 개봉을 했습니다. 드디어. 네, 또 한 번의 신드롬이 또 계속될 수 있을지 네. 너무 기대가 되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죠. 그 외에도 신작들 기대할 만한 영화들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나 여심 저격수들 영화가 또 연달아 2개가 나오더라고요. 네. 원바디스 그리고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에 출연했던 니콜라스 홀트의 호밀밭의 바나나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예. 콜미 바이 유어 네임, 레이디 버드 최근에 또 굉장히 핫하신 분이죠. 그렇죠. 예. 티모시 샬라메의 멋있죠. 핫 서머 나이츠 역시 이번 주에 다 개봉하니까요. 심쿵한 가을 보내보세요. 예. 자, 그러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외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비 패밀리. 자, 무비 패밀리 오늘 함께할 영화는 무엇일지 공개합니다. 나라가 들썩이는 땅, 왕도 바꿀 수 있는 땅. 남들이 모르는 그런 땅을 아는 놈이 이리도 없단 말이냐. 이 나라에서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천하제일의 터. 그래 무슨 터가 알고 싶어 오셨어. 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땅의 기운, 영화 명당입니다. 아, 요즘 정말 신작 풍년입니다. 지금 풍년입니다. 명당 들어왔고, 또 협상도 서비스 맞아요. 중이고, 안시성도 또 좀 있으면 들어온다고 하니까, 들어오는구나. 예. 뭐 기다리셨던 분들은 정말 이거 참고하셔서 꼭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오늘은 일단 명당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메뉴부터 한번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 메뉴 안에 있는 영화 시리즈로 들어가셔서 신규 영화 들어가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기본 프로필 한번 볼까요? 어딘가를 보고 있는 땅 보는 분들 재밌게 같죠? 다 네. 옆쪽을 보고 있네요. 네, 포스터에서. 한쪽을 보고 있어요. 아마도 그곳이 명당 터이지 않을까 싶지만 그 명당을 차지하기 위한 혹은 아니면 바라보는 사람들의 욕망들은 다 조금씩 달라요. 예. 그리고 영모도 있고 암투도 있고 하지만 12세니까 가족들이 다 함께 볼 수 있는. 네. 그리고 시간은 126분, 2시간이 좀 넘지만 단전도 있고 또 배우들 또 명당터 보러 다니는 거 보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금방 금방 가죠. 가요. 예. 네, 예. 흐름이 이렇게 몇 번 바뀌는데 그거 그냥 보다 보면 끝나 있죠. 어느 순간.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영화 명당은 올레TV, 올레TV 모바일 어느 쪽에서 구매하시든 이어보기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믿고 보는 배우죠, 정말. 조승우 씨. 예. 그리고 지성과의 만남이니까 조승우와의 지성의 만남. 정말 궁금합니다. 네. 서로 선물하기 조르기 꼭 시도해 보세요. 자, 그럼 승우님의 줄거리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강직하고 올고준 성품의 천재 직원 박재상은 왕실의 맷자리를 이용해 조선 권력을 차지하려는 장동 김씨 가문의 계획을 막으려다가 이곳에 세자저하를 모시게 된다면 어린 세손께서 단명하시어 결국 장자의 손이 끊기게 될 것이옵니다. 가족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3년 후 복수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박재상에게 몰락한 왕족 흥선이 다가와 왕실의 권위를 흔드는 장동 김씨 세력을 몰아내자고 제안합니다. 그쪽도 애타게 찾고 있다던데. 그렇게 흥선과 뜻을 함께하기로 한 박재상은 장동 김씨 가문에 접근하던 중 천하제일의 명당 존재를 알게 되고 그것을 둘러싼 흥선의 또 다른 뜻을 알게 되는데요. 자네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나? 과연 서로 다른 뜻을 품게 된 재상과 흥선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땅의 기운을 장악해 조선을 통째로 장악하려는 장동 김씨 가문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죽어도 땅은 영원한 법. 이 모든 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영화 명당 바로 보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감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조선이죠, 조선. 네. 네. 지금이 저곳이 어디일지도 좀 상상하면서 보시면 네. 또 재밌지 않을까. 그렇죠. 세자좌. 당약을 먹어도 신혈과 두통이 더 심해지고 이제는 아예 잠을 이룰 수가 없구나. 약을
아, 몸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네. 지금 약을 먹는데 이게 약인지 독인지. 저는 정말 저 백윤식 배우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아무 말을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이 짧은 순간 등장에도 너무나도 압도적인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곳이 자손 대대로 복록을 준다는 그 명당인가? 예, 전하. 그리고 여기가 바로 그런 기운이 있다는 곳인가 보죠. 그렇죠. 명당터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금 국상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이곳으로 터를 정하도록 하라. 아니 되옵니다, 전하. 이곳은 절대 왕릉으로 소점해서는 아니 될 흉지이옵니다. 소신 발언을 이렇게 하는.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긴장감이 좀 감동이죠. 이곳에 세자저하를 모시게 된다면 어린 세손께서 단명하시어 결국 장자의 손이 끊기게 될 것이옵니다. 아니옵니다. 이 터는 용과 맥이 넘치고 혈과 사가 반듯한 천하의 명당입니다. 저자의 말은 개념치 마옵소서. 그럼 그렇게 하시오. 예. 그놈 뭐하는 놈이냐? 이쯤에서 멈추고요. 조선의 왕권을 뒤흔드는 김좌근 역할의 백윤식 배우 딱 지금 클로즈업 된 건데 이 샷을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화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 나왔던 관상이라는 영화랑 굉장히 딱 비슷한 앵글인데 관상과 굉장히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는 영화잖아요. 그렇죠. 관람 포인트를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관상의 김종서, 여기서는 이제 김좌근. 자, 그러면 한번 비교를 여러 가지로 해보죠. 일전에 저희가 영화 궁합을 다루면서 살짝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이 역학 3부작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역학 3부작이라고 이미 만들어졌고 처음부터 사실 영화를 만들 때부터 앞으로 우리 쭉 이런 거 만들 거다라고 주피터 필름에서 약간 선언했던 그 작품이 바로 관상, 궁합, 그리고 이번 명당까지 이어지면서 2013년부터 지금 2018년이니까 한 5년 동안 만들어져 있는 약간의 유니버스 같은 그런 장기 프로젝트네요. 장기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어떤 것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 얼굴 보면 인상으로 또 관상 같은 꼴. 꼴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얼굴을 보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고 또 그리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할 때 항상 또 얘기하는 것이 궁합이고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터. 이 땅이 어떤 곳인가. 내 이 땅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내 어떤 인생을 바꿔보고 혹은 아니면 이 땅의 기운이 나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고 약간 좀 터에 대해서 좀 그 덕도 얻으려고 하고 터 탓도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음 같은 것들이 한국인의 마음 혹은 아니면 약간의 이 동양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 또 좀 깔려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굉장히 그런 동감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리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3부작의 마지막으로 드디어 땅에 대한 이야기 명당이라는 작품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명당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영화는 우리에게 약간 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결국 우리 인간들은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땅이라는 건 무한히 그 자리에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 유한한 생명에서 움켜질 수 있는 한 가장 많이 가장 귀한 땅을 얻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땅이라든지 그게 권력이라든지 혹은 재물이라든지 이런 영원한 건 없죠. 영원한 건 없는데도 그것이 영원할 거다라고 믿는 이 어리석은 인간의 마음이 비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비극의 한가운데 이 명당이라는 이야기의 시작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가 더욱더 재밌게 느껴지는데 승국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학 시리즈 마지막 작품이거든요. 마지막 작품이죠. 순서상으로는 마지막인데 저는 명당이라는 작품은 관상과 궁합의 좀 중간 지점에 있는 영화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지하게 가는 측면이나 큰 역사의 한 중간에 있는 이야기, 약간 팩션으로 만들어졌다는 지점에서는 관상 같은 면도 있고요. 궁합에 있었던 가벼움, 궁합은 좀 더 가벼운 로맨스 영화였잖아요. 그런 가볍고 재미난 시장 설계도 하시고 거기가 아니지 이 사람아. 거기서 두자예요.
통통 튀는 재미들이 이렇게 섞여서 두 가지 영화의 매력을 섞어서 만든 영화인 것 같다. 그래서 딱 위치상으로 중간에 위치한 영화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올레TV 가족분들도 영화 선택하실 때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정말 호랑이 세상 의로운 역할로 나오셨던 김종서 대감. 백윤식 배우님께서 여기서는 정말 세상 둘도 없는 나쁜 사람으로 간신이죠, 뭐. 간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싶어요. 뭐라고 역적이요? 역적 수준이죠. 영화에 보면은 이분이 이렇게 간사하게 하지도 않잖아요. 왕에게 대놓고 정말 못됐게 하는데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렇죠. 세도가죠, 세도가. 세도가죠. 왕을 쥐고 흔드는 뒤에서. 맞습니다. 정말 같은 얼굴인데 100% 다른 모습 보여주는 그 매력. 또 명당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매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너무나도 관심이 가는 이 명당. 자,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천재지관 박재상 역할이죠. 조승우 배우의 작품들 진이 통해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진이야. 네? 조승우 영화 찾아줘. 조승우 영화 관련 콘텐츠를 검색해 볼게요. 진이의 추천작들을 만나보세요. 네, 진이가 추천해준 조승우 배우 영화들, 내부자들, 타짜, 마라톤 모두 올레TV에서 여러분 감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프라임 무비팩으로도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만나보세요. 자, 그럼 저희는 영화 감상을 계속해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붓끝처럼 생긴 저 산끝을 보시오. 저게 바로 문필봉이외다. 옛날부터 이 집에서 진사가 몇이나 배출된 것이 다 저 봉우리의 기운 덕이다 이 말이오. 우리 가문의 부와 명예가 천년만년 지속될 대명당. 그것이 어딘가? 내 밑을 기어서 안주를 물어가시오. 저기 우리 집 개처럼 말이오. 네. 잠시만요. 이분들 참. 네. 드라마 비밀의 숲 그리고 라이프에 이은 이 두 배우의 케미, 두 사람의 케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두 배우 외에도 뭐 다양한 시너지를 내는 배우들도 굉장히 많기도 하죠. 그러면 먼저 천재지관 역할이죠. 박재상 역할의 조승우 배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박재상 역의 조승우 그리고 구용식 역의 유재명 배우. 이 두 배우를 보고 있으면 서로 되게 좋아하는 게 느껴져요. 인터뷰 때도 보면 서로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물론 저는 항상 뭐 배우들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이가 좋다고 해서 꼭 연기가 좋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두 사람이 어떤 좋은 케미를 가지고 있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새어나오는 그 기운은 막을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이 영화 속에서도 유재명 씨가 지금까지 연기해왔었던 둘이 또 함께 연기했었던 드라마 속의 모습보다는 훨씬 더 까불까불하고 좀 귀여운 모습으로 좀 등장을 하는데 이 느낌은 어쩌면 관상으로 넘어가자면 송강호 씨, 그다음에 조정석 씨가 보여줬었던 그 약간 케미를 비슷해요. 보여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아주 진지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옆에서 또 도움도 주고 사고도 치고 장난도 치고 그러나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식의 두 사람의 케미를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바로 이 영화 관상이기도 하죠. 그렇죠. 유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많이 화제가 됐던 작품은 비밀의 숲 그리고 또 라이프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둘 다 굉장히 진지하신 그리고 창크나이트란 별명을 얻으셨던 비밀의 숲 라이프에서는 정말 지방 출신 정말 고군분투하시는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으로 나오셔서 크게 웃으시는 장면도 없었는데 여기선 정말 그래도 좀 편한 마음으로 하시겠다 하는 좀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 진짜로 그 극에서도 다 조승우 배우랑 케미를 맞추셨잖아요. 비밀의 숲에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라이프에서는 대립각을 세우는 캐릭터인데 여기서는 이제 처음으로 친구 역할, 조력자 역할 하셔서 이 두 분도 아마 촬영하시면서
그들만의 재미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관계를 비교하시면서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 두 분의 케미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 많습니다. 조승우 배우와 또 다른 케미를 발산하는 지성, 조승우 지성 씨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성 씨 같은 경우는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캐릭터, 흥선이라는 캐릭터는 아마 처음에 등장했을 때 아주 가장 변화의 폭이 큰 캐릭터인 그렇죠. 것 같아요. 실제 처음에서는 아무도 저 사람을 위협적인 존재라고 느끼지 않을 그런 나는 아무런 권력에 관심이 없어요라고 생각하면서 보이지만 그것이 위장이죠. 그리고 이후에는 사실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큰 계획 그리고 큰 욕망이란 것이 아주 버럭 드러나게 되는 그런 캐릭터라서 그렇죠. 이렇게 큰 변화의 폭을 감당할 수 있는 배우가 필요한데 우리 지성 배우는 킬미힐미에서 보셨으면 거기서는 고등학생 요나부터 시작을 해서 7개의 다른 인격을 가진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하는데 어쩌면 이 역할을 하기에 굉장히 최적의 배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백윤식 씨 얘기도 해볼까요? 정말 이분은 호랑이, 그 자체죠. 그러니까 그냥 딱 등장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아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이 사람은 그 시대의 어떤 그림 속에서 싹 걸어 나온 것 같은 맞아요. 인 것 같아요. 실사와 착각이가 들 정도로 왠지 뭐 집회 같은 데서도 봤을 것 같고 좀 막. 근데 어울려. 근데 어울려. 약간 어울려. 율곡이 선생님. 그런 어떤 그냥 막 그런 느낌. 네, 한국의 집회 안에 들어 있다고 해도 하나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얼굴이죠. 맞아요. 그냥 그 얼굴의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의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그래서 영화 관상에서 보면 그냥 딱 보자마자 송강호 배우가 딱 저 사람 범이다, 호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배짱, 아집, 원리 원칙, 대단한 상이다. 그는 범이다. 호랑이. 이 영화 속에서는 악당으로 등장을 하지만 정말 그 백윤씨라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의 정도는 그냥 전혀 변하지 않고 더욱더 짙어졌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 영화에 아주 큰 무게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느낌을 받게 돼요. 저는 이분 캐릭터가 되게 좀 재밌었거든요. 박충선 씨. 박준선 씨가 연기하신 정만인이라는 캐릭터가 실제로 영화에 등장하신 김성균 씨도 대본을 읽으시면서 이 영화는 정만인 캐릭터가 대박인데?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산하죠. 영화 속에 정말 처음에는 거의 얼굴도 등장 안 하듯이 베일에 쌓인 캐릭터가 약간 관상의 김의성 씨 같은 역할이었죠. 그런 느낌인데 출연하신 시간을 따져보면 아마 엄청 길진 않을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 등장하실 때마다 영화의 큰 파장을 자꾸 일으키시고 캐릭터들에게 커다란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는 캐릭터로 계속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만인이란 캐릭터가 어찌 보면은 그 백윤식 배우님의 큰 비중만큼이나 조금 등장하는 것 같지만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측면에서는 정만인이라는 캐릭터도 굉장히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재밌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계급이라는 것이 되게 분명한 시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어쩌면 계급을 가진 사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아주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는 남자죠. 밀당을 엄청 잘해요. 정말 그러니까 사실은 비즈니스. 지금 현대 사람들하고 되게 가까운 그런 캐릭터라서 그게 조선시대에 이런 인간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재미있는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 외에도 또 김성균 씨, 또 문채원 씨도 볼 수 있고요. 이원근 씨, 이렇게 다양한 배우들의 연기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참고해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부터 스포에 유의하면서 결정적인 한방 안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오프 엔딩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네, 이제 예고해드린 것처럼 엔딩 장면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저희 세 사람의 표정과 육성만 나가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지나치게 촉이 좋으신 분들은 잠깐 채널 돌리시거나 아니면 지금 바로 보기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영화의 결말 부분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 작은 공간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 모든 다른 욕망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것들이 다 한 번에 뭉쳐져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역사가 사실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충돌하는 힘도 한계가 아니고요. 여러 힘이 지금 한 곳에서 내려다 봅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렇게 모든 걸 가져도 결국 현재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 그렇죠. 그게 또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묘한 기분입니다. 맞아요. 이 장면 정말 강렬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결말이 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올레TV를 통해서 꼭 감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끝으로 이 영화 이런 분 이럴 때 추천해 드린다 한마디씩 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타고난 팔자는 못 바꾼다라는 그런 말들이 막 있는데요. 그렇다면 땅은 타고났을까요? 인간이 바꿀 수 있을지, 그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재밌는 소재로 풀어낸 명당 궁금하신 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인생의 불행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딛고 있는 땅의 이유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느껴지실 거예요. 땅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이 영화를 보시면서 한번 느껴보는, 좀 반성해보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재미 포인트, 추천 포인트 참고하셔서 즐거운 홈무비 타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뭐든지 많이 알려주는 많이 하는 형, 그리고 이 영화 조종 무비 데스크 만나볼 차례인데요. 먼저 세계적인 영화인과의 만남이 공개됩니다. 많이 하는 형부터 확인하시죠. 올레TV